이번에는 당뇨 콩팥병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 콩팥병이 발생한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심혈관 질환과 말초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증가할 뿐 아니라 콩팥 기능이 악화되면서 투석이나 콩팥 이식이 필요한 말기 콩팥병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당뇨 콩팥병의 관리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백뇨를 줄이고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여 콩팥 기능을 보존합니다. 콩팥 기능 저하로 인해 생기는 빈혈과 골대사 이상, 전해질 이상, 고혈압을 치료합니다. 당뇨 콩팥병 환자에서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당뇨 콩팥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6가지 사항이 중요합니다. 당뇨 콩팥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백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의 일종인 알부민은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단백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소변으로 배출되는 알부민의 양은 당뇨 콩팥병의 진단과 예후를 나타내는 가장 표준화된 지표로 알부민뇨의 양을 줄이는 것이 당뇨 콩팥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단백뇨를 줄이기 위해서는 약물요법과 식사요법을 함께 시행해야 합니다. 단백뇨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약제로는 고혈압 약의 일종인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와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가 있습니다. 하루 소금 섭취를 5g 이하로 낮추는 저염식이도 단백뇨를 30% 정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체중 감량과 금연 등의 생활요법도 단백뇨를 줄이고 콩팥병의 악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뇨 콩팥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혈당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을 잘 조절하면 콩팥 합병증의 위험이 감소합니다. 혈당 조절을 잘하면 단백뇨가 덜 증가하고 사구체 여과율의 감소가 완화됩니다. 혈당 조절 목표는 식전 혈당을 80에서 130, 식후 2시간 혈당을 180 미만으로 하며 당화 혈색소를 6.5%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편 엄격한 혈당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80세 이상의 초고령 환자나 저혈당이 자주 발생하여 여러 가지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진과 상의하여 조금은 완화된 혈당 조절 목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뇨 콩팥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혈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 콩팥병의 진행을 막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혈압 조절 목표는 단백뇨가 없는 경우에는 140에 90 미만으로 하루 300mg 이상의 거대 단백뇨가 동반된 경우에는 130에 80 미만으로 설정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 혈압은 환자의 나이나 동반질환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목표 수치는 의료진과 상의하여 결정합니다. 고혈압 약제의 일종인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는 혈압 감소 효과 외에도 단백뇨를 줄이고 콩팥병의 진행을 늦추기 때문에 당뇨 콩팥병이 있는 경우 큰 도움이 되는 고혈압 약제입니다. 당뇨 콩팥병 환자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에 대해 확인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뇨 환자에서 만성 콩팥병이 동반되면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혈관 질환의 대표적 위험인자인 고혈당과 고혈압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합니다. 고지혈증에 대해서는 총 콜레스테롤 180 미만, 중성지방 150 미만,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도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은 100 미만,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도 불리는 HDL 콜레스테롤은 남성 40 이상, 여성 50 이상을 목표로 조절합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거나 흡연자, 고혈압 환자 등 심혈관계 위험인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심혈관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서 LDL 콜레스테롤을 70 미만으로 조절합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의 규칙적인 운동을 주 5회 이상 시행하여 적정 체중을 유지합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을 빨리 뛰게 만들며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혈관벽을 손상시켜 동맥경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합니다. 당뇨 콩팥병 환자는 늘 약물 복용을 조심해야 합니다. 콩팥 기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콩팥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감기약, 관절염약, 진통제 등에 포함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콩팥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 약제인데 개보린, 사리돈, 펜잘, 에드빌, 브루펜 등에도 이러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조식품이나 한약, 성분을 잘 알 수 없는 약초 등도 콩팥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 시 사용되는 조영제는 급성 콩팥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를 시행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의료진에게 본인의 콩팥병을 알려야 합니다. 상당수의 약물은 콩팥에서 대사되고 배설되기 때문에 콩팥에 대한 독성이 없는 약제라 하더라도 콩팥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약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콩팥 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에 투약하는 것이 좋으며 적어도 약 처방을 받기 전에 본인에게 콩팥 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뇨 콩팥병이 진행하여 말기 신부전의 단계가 되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신대체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콩팥의 기능이 정상의 10에서 15% 이하로 저하되면서 사구체 여과율이 15 미만으로 떨어지는 말기 신부전 상태가 되면 여러 대사산물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내에 축적되면서 요독 증상이 발생합니다. 말기 신부전 초기에는 식욕부진, 소화장애, 피로, 수면장애, 야뇨증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들이 발생하지만 요독증이 심해지면 메스꺼움, 구토, 가려움증, 부종, 전신 위압감 등이 나타나고 호흡곤란이나 심장기능 장애, 경련, 혼수 등 심각한 증상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식사요법이나 약물요법만으로는 호전되기 어려우므로 콩팥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신대체요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대체요법의 종류에는 혈액투석과 복막투석, 콩팥 이식 등이 있으며 의료진과 상의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혈액투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쪽팔에 혈관 접근을 위한 통로를 만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만성 콩팥병이 진단된 분들은 평소에 체열하거나 정맥 주사를 맞을 때 해당 측 팔의 정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대체요법 중 혈액투석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를 이용하여 혈액 속의 수분과 노폐물을 제거하고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는 치료입니다. 일반적으로 혈액투석은 병원에서 1회당 4시간씩 주 3회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신대체요법 중 복막투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막투석은 복부장기를 싸고 있는 복막을 이용하여 몸속의 수분과 노폐물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복막투석을 위해서는 간단한 수술을 통해 복강 내로 도관을 삽입해야 합니다. 환자는 도관을 통해 투석액을 주입하여 일정 시간 절유시킨 후 다시 배액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체내에 축적되어 있는 수분과 노폐물을 제거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투석액은 하루 3, 4회 교체하고 1회 교체할 때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신대체요법은 콩팥 이식입니다. 수술을 통해 다른 사람의 건강한 콩팥을 이식하여 신장의 기능을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당뇨 콩팥병의 관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